초고령 사회의 세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 가지 걸림돌을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들었습니다. 즉, 시니어 삶 후반부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삶인데요. 따라서 이 경험하지 못한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 현금 흐름, 시간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75세에서 79세쯤 되면 얼마나 몇 퍼센트 정도만 건강의 정상 비율일까 생각해 보면 9%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머지 81%는 뭔가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겠구나. 즉 건강 수명이 줄어드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그렇게 만나면 건강 얘기, 건강 관심이 줄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가구당 소비 수준을 보면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상위 20%와 나머지가 약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상위 20% 하더라도 쓰는 돈은 가구가 307만 원이 평균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평균의 함정이 있고요. 나이가 들면 사교육비 같은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지출할 것이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의료비 외에는 말이죠. 그래서 소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절약이라든지 생각보다 좀 차이가 있겠고 그 구성원의 특히 그 소비자의 대상의 능력에 따라 현금 여력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크겠구나를 알 수 있는데 하나 분명히 공통점이 있는 게 있는데요. 누구나 여유 시간이 대략 11시간에서 12시간 있다는 겁니다. 이 여유 시간은 꼭 필요한 수면에 필요한 7시간, 8시간을 빼고요. 또 나머지 자기의 개인 유지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뺐을 때 나머지 남는 시간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 시간을 일자리, 일 이런 것들로 채웠다면 만약에 60세 또 70세, 80세 이렇게 되면은 그 일의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서 소소한 일들로 채워주고 나머지 여유 시간을 어떻게 내가 보내야 할지에 대한 누구 모두의 관심사가 생기는 것이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7가지 마케팅 원칙을 얘기하는데요. 삶의 여정 맥락을 이해하고 노화 과정의 길목을 지키고 4차원 온라인, 오프라인 시공간 동선을 점유하고 그들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집중해서 신뢰, 즉 시간의 양과 질로 신뢰를 쌓고요. 현금 흐름별로 매칭을 하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지 최신 트렌드인 애자일 마케팅을 고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롱사회의 세 가지 대응 방안 중에 두 번째는요. 종합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전문가들은 이런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내가 이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쉬울 것이야. 내가 한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쪽도 괜찮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민간 비즈니스에서 성공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분들은 비영리라든지 공공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산업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분야라든지 삶의 전체적인 틀을 놓치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신탁, 미래 블루오션인 신탁 비즈니스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은 신탁이니까 금융, 법,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삶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것은 철학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지역사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장래라든지 심지어 복지 이런 것들이 모두 맞물려 있는 거대한 종합 프로그램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는 시니어 라이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봐야 되고요. 정확하게 비즈니스 트렌드 그리고 세밀하게 라이프 스타일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니어 트렌드 2025를 보면요. 무려 50명의 전문가들이 기고문을 했고요. 총 120개의 키워드가 나와서 더 나은 삶의 방향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생각의 단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방향과 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전체적인 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것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누구에게나 특히 후기 고령자, 특히 1차 베이비 부머들에게는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면서 일이라는 것을 비운 공백을 제3의 장소라든지
일본처럼 작은 업무라든지 소소한 일로 채우게 되는데요. 이러한 타임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장 생활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빡세게 보낼 것인가, 효율적으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은퇴 후에는 이 시간을 얼마나 나답게 그리고 이웃을 향해 또 가치 있게 소소하게 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 고민과 또 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을 시니어 트렌드 2025에서는 그 변화의 방향 그리고 단서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상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